이번 시간에는 영웅소설 홍길동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쉬운 내용이죠.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홍길동전을 가볍게 공부하고 이게 8번째 영웅소설이에요. 9번째 이제 소대성전으로 넘어갈 건데 9번째 소대성전까지 오늘 숙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전을 안 할까 하다가 안 하면 또 뭔가 허전해서 자 합니다. 자 홍길동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형적인 영웅소설이죠. 홍길동이 영웅적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영웅소설이니까 영웅소설의 구조에 따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영웅소설의 구조는 뭐예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는 그죠? 기이한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이한 출생 하나, 두 번째가 어릴 적 시련이죠. 개인적 시련. 세 번째가 조력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네 번째 입신양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가적 위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끝나고요. 마지막에 해피엔딩. 으로 끝나는 구조죠. 그런데 홍길동전은 이 구조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력자가 없이 스스로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신양명은 있고요. 얘만 없습니다. 조력자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해피엔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해피엔딩의 구조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면 전체 줄거리 한번 읽어볼 텐데 이 홍길동전의 의의는 뭐냐면 최초의 국문 한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국문이 한글과 겹치네요. 국문 소설이죠.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본이 많아요. 이본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변형된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전이 모의고사에 나온다. 그러면 내용을 그냥 안 읽으면 안 돼요. 그죠? 이본이 많다고 했으니까 판본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념하시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발단 부분이네요. 조선 세종 때 서울에 사는 홍판서가 아버지죠. 낮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며 청룡이 용이에요. 푸른색 용이 수염을 곤두세우고 달려드는 꿈을 꾼대요. 이게 바로 태몽인가 봐요. 놀라서 깨어나니 길몽이에요. 용꿈은 좋은 꿈이거든요. 본부인을 가까이 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시비는 뭐예요? 노비란 얘기죠. 춘섬이 바로 홍길동의 엄마. 에게에서 길동을 얻는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적서 차별에 대한 비판, 즉 풍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적서라는 것은 뭐예요? 정실 부인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길동의 어머니는 춘섬, 즉 노비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적서가 되는 거죠. 적서로 태어나요, 길동이. 그래서 길동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비범하다. 기골은 뭐냐면 신체, 체격이 비범하다. 아주 컸고 총명하여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기상을 보였으나 시비에게서 태어난 서자인 대세 호부형을 하지 못하는 한을 품는다. 이것이 바로 길동의 한이죠. 호부는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요. 왜? 서자이기 때문입니다. 홍판서의 첩초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초란이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던 거죠. 이 초란은 길동의 비범한 재주가 장래 화근이 될까 두려워하여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서 자객을 시켜서 길동을 없애려고 하나 길동이 누굽니까?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객을 죽이고 집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 발단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출생에 대한 거 나왔죠. 비범한 출생 맞죠? 꿈을 꾸고 태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출생이 비정상적이죠. 왜요? 시비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비범한 능력이 있어요. 개인적 시련이 바로 이 초란에게, 그죠? 초란을 시킨 자객에게 죽음의 위기를 맞는 것이 개인적 시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길을 떠나서 이제 길동의 화력이 시작되는데 한번 볼까요? 출가한 길동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게 된다.
자, 길동은 그들과 힘을 겨루어 우두머리가 되죠.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도 이제 이본이 많아서 그 장면을 잘 봐야 되고요. 계책을 내어 어떤 좋은 계략을 내어서 해인사에서 재물을 탈취해요. 그리고 이 무리들, 활빈당의 무리들과 함께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의 탕간오리가 불이하게 모은 재산을 탈취하여서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의적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양반들은 이 행위를 싫어했겠죠. 그래서 길동과 활빈당의 전국 각지에서 탕간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을 구제하자 팔도의 감사들은 홍길동을 잡아달라고 임금에게 장계를 올린다, 상소를 올린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임금이 이를 읽으니 도적당한 날짜가 한날 한시였다. 기하죠. 이에 우포장 이읍이 길동을 잡으러 나섰으나 우롱만 당하고 임금은 길동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자 전국에서 300여 명이나 되는 길동이 잡혀온다. 그럼 이 300여 명이나 되는 길동은 뭐예요? 길동이 둔갑수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전기적 요소가 있는 거죠. 기이한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러고 나서 절정 부분, 길동의 도수를 당해낼 수 없었던 조정에서는 홍판서와 길동의 형인 인형을 시켜서 길동을 회유해요. 궁으로 오게 하죠. 그래서 궁으로 간 길동은 소원대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여 받아서, 그러니까 병조판서라는 직급을 받고 길동은 평생의 한을 풀어준 은혜에 감사하죠. 임금에게. 그리고 공중으로 사라지고 그제야 임금은 길동이 기이한 제주에 감복하여 감동하여 길동을 잡는 것을 단념한다. 그래서 길동은 고국을 떠나고요. 요괴를 퇴치해요. 요괴 귀신을 퇴치하고 볼모로 잡혔던 여자 둘을 구한 다음에 홍판서의 병세.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 율도국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을 떠나요. 뭘 받고요? 병조판서의 제수를 받고 떠나는데 왜 그럼 받고 떠났을까요? 평생의 소원인 한을 푸른 거죠. 자신은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입신양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게 평생의 한이었는데 임금이 병조판서를 제수하니까 이 나라를 떠나서 율도국이란 곳에 가요. 율도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인데 거기에 있던 요괴를 퇴치하고 잡혀있던 여자 둘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판서의 병세가 위중함을 듣게 되고 길동은 그래서 고국은 조선이 되겠죠. 조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치고 다시 율도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율도국의 왕이 되어서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며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물관계도 이제 살펴볼게요. 홍길동이 주인공이죠. 비범한 인물입니다. 비범한 인물로 서자라는 신분의 한계가 있어서 호보용과 입신 출세를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요. 그래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의적 활동을 하다가 병조판서를 제수받은 뒤 율도국으로 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홍인형이라는 인물은 홍길동의 형이에요. 임금의 명령에 따라 홍길동을 회유하죠. 다음에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 홍길동의 아버지예요. 임금의 명령 따라 길동을 회유합니다. 홍판서는 어릴 때 홍길동을 무척 아꼈죠. 그런데 이 조선의 적서차별이라는 사회제도 때문에 홍길동의 호부를 허락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금의 명령에 따라 홍길동을 회유하는 인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춘섬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의 어머니이죠. 홍판서의 첩이에요. 10이라는 천한 신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초란이란 인물은 이 홍판서의 첩으로 길동을 해치려고 하죠. 그래서 갈등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총 갈등 관계는 자, 홍길동과 홍판서의 갈등이 여러 번 나타날 거예요. 홍길동이 집을 나가기 전에는 홍길동이 자신의 이런 그 한을 이야기하나 홍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꾸짖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그때 한번 나타나고
홍길동이 이제 둔갑술을 부려서 이제 그 탄간호리들의 백성을 빼앗아 의적이 되었을 때 임금의 명으로 홍길동을 회유하는 장면에서 또 갈등이 한번 나타나는데, 이때 홍길동은 이제 아버지와 형이 회유하니까 가게 되죠. 궁궐로. 그래서 병조판서에 제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라는 홍판서의 첩으로 자객을 시켜서 홍길동을 없애려 하나 오히려 그 자객이 죽게 되는 그런 갈등관계가 나타나고요. 자, 그럼 임금, 상이라고 하죠. 황제는 천자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쪽 여기 지금 홍길동전의 배경은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은 황제라는 호칭을 쓰지 못하죠. 그래서 상, 임금이란 호칭을 썼어요. 홍길동에게 우롱당하자 길동을 잡으려 하고요. 길동의 소원대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죠. 홍길동이 공중으로 사라지자 제주에 감복하여 잡기를 포기하고 제수한다라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조선 후기 와 전기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한대요. 홍길동과 판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는 길동의 비범한 재주를 인정하면서도 나라와 가문의 위험이 될 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집을 떠난 길동에게 호보 호영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또 임종시 죽을 때 적서를 구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죠. 이거는 이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셔야 하고요. 홍길동은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나서 비범 능력을 지녔으나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현실의 못을 극복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개성적 인물이죠. 홍판서는 평면적 인물이고요.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인물, 홍길동은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홍판서에 대한 효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서 3년상을 치르죠. 홍판서가 길동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부자 관계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건 이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갈등은 길동이 서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갈등을 겪긴 하지만, 이런 갈등은 아버지로부터 호부 호영을 나중에 허락받죠. 집을 떠난 후에. 그리고 임금에게 병조판서라는 그런 직급을 제수받은 후에 율도국의 왕이 되는 것으로 해소가 되고 이야기가 끝냅니다.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적서차별이죠. 적서차별이라는 당대 사회 제도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호보요양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소되었어요? 아버지는 홍판서로부터 호보요양을 허락받았죠. 집을 나간 후에요.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임금에게 인정받고 병조판서를 제수받아서 갈등이 해소되었고요. 율도국의 왕이 되는 것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전의 내용을 보면 당대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어떤 분위기였어요? 홍길동이 호보유영하지 못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여, 이것은 당대 사회가 적서차별이 엄격하게 지켜져서 서자는 자식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문간의 벼슬길에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거고, 길동이 탄간오리들의 재물을 탈취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 탄간오리들에 의해 백성들이 착취당하는 당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영웅소설의 구조를 따르고는 있으나 조력자의 도움이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다른 점이라고 했고요. 또 전기적 요소가 길동이 이제 비범한 능력을 지닌 것 중에서도 도수를 부리는 장면이 나올 텐데, 그것은 길동이 둔갑술을 사용하여 자신을 감추고요. 길동이 혼백을 부르거나 낯선 장소로 이동하고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부르는 술법을 부려. 이게 전기적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개 부분부터 나왔네요. 길동이 대희하여 매우 크게 기뻐하며 라는 뜻이죠. 기뻐하며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혹을 수백이 앉아있는지라.
그 중에 상좌는 높은 좌석에 있는 사람이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이겠죠. 사람을 보니 청포운삼에 작은 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한다. 용력은 힘이에요. 힘. 힘을 자랑하니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서 길게 읍만 하고 절은 하지 않았다. 읍을 한다는 것은 두 손을 모으고 살짝 허리를 굽히는 행동을 말해요. 그러고 나서 좌중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윗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묻기를 소녀는 어디로 오며 성명은 니라요? 라고 물었더니 길동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홍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의 천하 역사가 역사는 뭐야? 힘을 쓰는 용사들이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고자 왔나니 힘을 자랑하고자 왔대요.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시험할 수냐? 나와 한번 대적해보자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길동이 말하니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죠. 상자에 앉은 청포운삼의 작은 관을 쓴 사람. 이 방목을 지어가지고 쓴 글을 내며 말하기를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 소냐? 이 세 가지가 뭘까요? 학원을 길동이 받아보매 제1은 첫 번째는 이 앞에 초보석이란 돌이 있는데 무게가 1000근이나 돼 능히 그 돌을 돌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2는 무쇠로 철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500근이라 그 철관을 쓰고 그 앞돌문 300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다. 돌을 뛰어넘어 봐라. 300단이나 된다 이 얘기죠. 또 해인사라는 절이 있는데 재물이 누거만이요. 누거만이다. 매우 많다. 그 절 중에 용맹이 과인하기로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 많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를 인정하려면 첫째 돌을 한번 들어봐라. 둘째, 높은 담벼락을 한번 넘어봐라. 셋째, 해인사절에 가서 재물을 탈취해 올 지략과 술법을 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길동이 한번 보고 대소왈 크게 웃을 소자에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요. 가소롭다는 것은 우습다. 우습지 아니하리요. 참 우습단 얘기죠. 하고 모든 역사를 내리고 여기서 역사는 힘이 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초보석 있는 곳에 나아가 흔쾌히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공중에 던지고 그랬더니 그 돌이 미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발로 차니 수십 보 밖에 내려지는지라. 중인이 대경하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철관 500군을 쓰고 돌문 300단을 넘어가니 모든 무리 일시에 고함을 지르면서 말하기를 천하장사로다 라고 했대요.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힘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모신 후에 이미 장군이 되었네요. 여러 도적 1000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군대 예를 마친 후에 그 용맹을 지하하더라 칭찬하더라까지 있고 이제 절정 부분 봅시다. 상이 하교하사 상은 임금이라고 했고요. 하교 명령이죠. 임금이 명령하며 말하기를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저 많은 길동 중에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 그래서 경은 임금을 임금이 신하를 높여 말하는 것을 무로 누구한테 하교하는 거예요? 네, 홍길동의 아버지니까 여기서 홍길동의 아버지를 말할 거예요. 하신데 홍의정은 홍길동의 아버지죠. 주왈 아래어 말하기를 신의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김이 용의 비늘 같은 7점이 있사오니 그를 보면 알리이다. 상이 그리 여겨 빨리 잡아들여 수검하여 보라 라고 명령했어요. 수검은 검사해 보라 라는 뜻이죠. 하신데 홍의정이 물러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한데 무수한 길동이 아주 많은 길동이 홍의정을 보고 나와 절을 하며 말하기를 부친께서 강령하시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학원을 홍의정이 말하기를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7점이 있으니 7점 있는 자 길동이라 그랬더니 많은 길동이 홍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니 각각 7점이 다 있어요. 홍의정이 할 수 없어 상께 이르기를 신의 역자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되지 아니이다. 그죠? 신의 반역된 자식을 조사하여 밝힐 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상이 임금께서 진노했어요. 크게 화를 내며 길동을 보시고 말하기를 너희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하라. 너희 마음대로 물러가 라는 뜻이죠. 하시고 금부도사를 명하여 다 물려보내라 하시니 모든 길동 등이 나올새 종일토록 나오더니 너무 많았어요. 그제야 참 길동이 다시 권례에 들어가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며 말하기를 신의 아비 대대로 구군을 입었거늘 나라의 은혜를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겠습니까? 나라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서리법이죠. 신의 몸이 천비에서 나와 천한 노비의 몸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음에 여의주 없는 용이요 용은 용인데 그 재주를 뽐낼 수가 없다. 그리고 날개 부러진 봉이라 세라. 그죠? 날개는 있으나 그것을 펼쳐 보일 수가 없다.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줄 없이 집안에만 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가급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는 신의 책략을 자랑하미요. 자, 그렇게 탈취했어요. 그죠? 가급 각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했는데 이것은 신의 책략. 여기 신은 신하를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저의 책략이요. 무슨 책략이요? 자신의 책략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결코 나라를 저버리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상의 임금의 어위대장 이읍을 속임도 재주를 보이고자 함이지 결코 임금을 저버리고자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신의 가슴에 경서와 병서와 음양조하며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 복걸 상께서 여기서 복걸이란 뜻은 엎드려 빈다는 얘기예요. 원하옵건대 상께서 임금께서 신에게 저에게 병조판서 3년만 제수하여 주신다면 남의 천대를 면하옵고 충성을 다하여 상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상의 임금께서 길동의 아뢰음을 듣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난세의 영웅이로다 어찌 쓰지 아니하리요 하였어요. 그러니까 뭐야? 병조판서에 제수하겠어 라는 이야기죠. 자, 즉시 공부상서를 명해 흥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니 뒷일은 어찌 된고 다음 건을 볼지어다 라는 것은 이 부분은 뭐예요? 길동이 임금에게 사정을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편에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다음 건을 보게 하려는 소설을 파는 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건을 판매하고 싶은 욕망을 이런 식으로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파악이네요.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하죠. 이게 바로 활빈당의 우두머리였는데 상석에 앉은 사람 댁은 누군데? 라고 댁이라고 안 하고 소녀는 누인데? 라고 하면서 소개를 이끌어냈으니까 궁금하는 거 맞네요. 2번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죠. 뭐라고 했어요? 힘을 자랑하고자 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3번 홍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유보적은 뭐냐면 미룬다는 거예요. 미루는 태도를 보였네요.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말이 없었고 바로 길동은 나와라 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이죠. 4번 무수한 길동이 홍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했죠. 다 이제 다리를 들어 보이면서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상에게 임금에게 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길동 그쵸? 무슨 이유로 자신의 어떤 뭐 이렇게 재물을 탈취하고 그랬대요. 자신의 재주를 보이고자 했다고 말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문제 2번 보기를 참고하여 그물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홍길동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 변형한 여러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힘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만으로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자, 독자들에게 소설을 많이 팔고 싶은 업자들의 욕망. 특히 이전에는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하였어요.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상색이 가능하길 바랬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어떤 소설에서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분적 질서를 전복하는 일은 나오지 않아요. 단 이 과정에서 군신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 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라고 했죠? 일단 보기를 바탕으로 푸는 건데 이 앞에 내용이 추가되어서 그 내용 추가는 기억으로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D만 판단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D만 한번 판단해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추가되었죠. 뭐가 추가되었다고 그랬어요? 활빈당의 우두머리.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 했다. 맞죠?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새로 추가하여 뭐 했다고요? 흥미를 높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그냥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고요. 2번 니은은 자, 니은까지는 맞는 내용이에요. 길동의 용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아, 그러면 니은이 정말 길동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니은이 뭐냐면 철관 500군을 쓰고 돌문 300단을 넘어갔다. 그럼 맞네요. 힘을 보여주는 장면 맞고요. 디귿은 군신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용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했으므로 얘가 틀린 말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 다음 리을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 자 보기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미음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마지막 장면 다음 장면을 보시라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이라고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전 살펴봤고요. 다음은 소대성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